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날씨는 여전히 좀 추운 상태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될 듯 하면서 뭔가 트럼프 관련해 갖고 불안감도 있고 이런 모습인데요. 머지않아 시장에도 봄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조금 살펴가면서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좀 견조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갖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 트럼프가, 그리고 오늘부터 이 중국 쪽에서는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가 또 철강하고 알미늄 이런 것들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들 이런 걸 안고 출발한 시장이었는데요. 나름대로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03% 정도 하락했으니까 거의 약보합이었죠. 하락 출발했다가 그 하락폭을 다 메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좋았죠.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91%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은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랫꼬리 122평선을 바닥으로 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양선 발생이 됐고요.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도 플러스 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 시장도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이 대만 시장 같은 경우도 아랫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관세라는 거는 그런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니네 우리 애들한테 관세 물리면 우리도 그만큼 물릴 거야 이런 거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돼 있어서 관세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우려감은 아닌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월 말 정도가에 돼야 그때 진짜가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관세 얘기 나오면 좀 빠졌다가 또 좀 올랐다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들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한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 내기는 참 좋은 시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급의 변화도 조금 감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수급을 살펴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전체적으로 조금 큰 틀에서 수급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HTS 볼 줄 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정리를 하다 보면 저한테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수급 상황들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는 거는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의 변화 조짐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요. 상반기에 많이 샀죠. 상반기에 이때 제일 많이 샀을 때 한 26조 정도까지도 샀습니다. 근데 8월 달부터 시작해서 2조 8천억 선물 시장에서도 팔고 9월 달에 7조 9천억 쭉쭉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9월 달에 매도의 피크를 찍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 수급이 좀 나아지려는 희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급이에요. 어제까지 수급인데 1월 달에 한 9,500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6,100억 정도 팔았는데 오늘 한 2,000억 정도 팔았으니까 한 8천 몇백억 정도 그 정도 수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죠. 선물 시장 오늘 그렇게 매수 규모가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1,800억 정도 샀으니까 지금 한 2,000억 정도, 그 정도
이상은 2천억 정도는 외국인들 2월 달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 수급하고 지금 수급을 조금 비교해 보면 개선이 조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마찬가지 작년에 9.6% 정도 하락했는데 1월 달에 4.9% 정도 올라왔고 2월 달에 0.18%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약보합이니까 뭐 0.17% 정도 상승이 되겠네요. 코스닥 시장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은 3월달 들어서 지금 한 3천억 정도, 2월달 들어서 한 3천억 정도 샀는데요. 뭐 오늘 좀 팔았으니까 요거보단 좀 줄었겠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이다. 수급의 개선이 조금 이렇게 수급의 개선 조짐이 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옵션 수급인데요. 요건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거의 뭐 파생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 푸콜레이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개선 조짐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시장은 중소형주의 탄력이 대형주의 탄력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은 모습이잖아요. 코스피는 살짝 마이너스인데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움직임은 중소형주의 탄력이 대형주의 탄력을 압도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 지금 처음 드리는 거 아니죠? 처음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난 12월 말 정도, 12월 하순 정도에 1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거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122평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여기서도 한번 걸렸죠. 자, 이 122평선은 여기서 작년에 8월 달에 이때 한번 이탈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저항선 역할을 했었어요. 올라오다가 120선에서 두들겨 맞고 또 올라오다가 62평선까지 꺾이니까 122평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60선에서 저항.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120선에서 한번 저항 받은 모습인데요. 자, 일단 요거는 저항 같은 경우는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 수급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수급 상황을 보면 아까 수급은 누적 수급이고요. 자,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팔았죠, 외국인들. 2,777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매수했는데 뒷심이 좀 없었어요.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장중에 뭐 1,000억 이상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1,000억 이상 매수를 하길래 그래, 좀 더 사라, 좀 더 사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했었는데 뭐 장 마감 무렵에는 좀 팔더라고요. 자, 이들도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런 수급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외국인들은 오늘은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코스피 시장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떨어지는 이평선은 저항선 역할, 올라오는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 자, 매매 타이밍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돌아 나올 때 위에서 아래로 꺾이거나 꺾였던 이평선이 돌아 나온다거나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요. 자, 62평선이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래로 계속 이래 파란 선이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끌어내리고 올라가도 끌어내리고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62평선이 언제쯤 돌아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요.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모레 정도, 수요일 정도면 62평선이 돌아 나오는 모습이 관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62평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에서
턴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게 62평선이 이렇게 밋밋한 상태인데 돌아 나오면 조정을 받더라도 60선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번 주 중반 정도에 62평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쵸. 위에 122평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시장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요거, 122평선에 대한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되게 좀 좋았죠. 지금 이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이 122평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122평선을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고 미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란 부분들 이런 걸 강하게 뚫어내면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래에서 22평선 자체도 좀 있으면 20선하고 120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겁니다. 여기 임박했네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선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수급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코스닥 시장 보면 3,700억 샀죠. 240억 사고 180억, 138억 사고 72억 팔고 오늘 1,000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파란색이 켜져 있을 때 빨간색, 파란색 양도 비슷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파란색이 켜져 있을 때보다 빨간색이 켜져 있을 때 매수를 할 때 그럴 때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수익 내기는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코스피보다 강한 이런 모습이 왜 나올까요? 코스닥 시장에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부분 종목들이 많이 있죠. AI 소프트웨어죠. 거의 코스닥 시장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AI, 로봇 이런 쪽들은 올해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든지 생각을 할 때, 종목을 선정할 때 AI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그 관련도가 진짜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I나 로봇 같은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또 이런 것도 너무 올랐을 때 막 쫓아가면 재미 못 보죠. 오히려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나중에 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있을 때 로봇이나 AI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밑에 있을 때 남들 막 이렇게 다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저 밑에 있을 때 얘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 터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서 물려갖고 야, 이거 물렸는데 어떡하지? 그러시는 분들, 니 때문에 물렸어. 이러시는 분들, 제발 좀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AI나 로봇 같은 신산업 섹터, 지금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잘 노려서 조정 시 매수하신다라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 섹터의 AI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자, 이 AI라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렸었죠. 뭐냐 하면 AI의 3요소는 칩하고요.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그 딥시크에서 되게 싸게 AI를 만들었다. H100이 아니라 H800으로 이 AI를 교육시켜갖고 이런 성능을 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 좀 상당히 두들겨 맞았었죠. 근데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칩은 IQ, 사람으로 따지면 이 머리, IQ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IQ 80짜리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이만한 성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Q 150짜리가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지금 AI의 성능은 국가의 경쟁력 이런 것들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조정받는 구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 쪽, 소부장 쪽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I는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대사건입니다. 대변혁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뒤쳐졌어요. R&D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R&D 예산도 좀 2004년도 거는 삭감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거를 알아요.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AI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싸움하느라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국회에서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늦은 만큼 원래 애들도 한참 성장할 나이에 그때 잘 먹여야 잘 크지 않습니까? 그때 못 먹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AI 쪽에서 많이 뒤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을 만회하려면 더 큰 정책적으로 더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걸 알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AI 쪽 딥시크라는 게 나오면서 좀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나왔어요. 거기 논문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요걸 요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켰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쪽은 좀 뒤쳐졌다고 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한다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뭐든지 늦었지만 뭐든지 극복하는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참 삼성전자 이거 좀 어려운 거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거 그래도 작네요. 조금 더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2022년도에 급락을 하죠. 자, 근데 실적 부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언제 실적이 가장 바닥이었습니까? 2023년도 실적이 바닥이었잖아요. 삼성전자 1년에 6조 5천억 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던 그 해가 2023년이었습니다. 주가 자체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 전에 두들겨 맞고, 자, 2024년부터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작년 하반기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HBM이라는, HBM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런 악재. 거기다가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되게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사이클상으로도 올라올 때가 됐어요.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 가격은 바닥 다지는 구간, 이런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BPS가 6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주가 55,600원이에요.
자, 뭐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싼 부분이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해 갖고도 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면 좀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진짜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왕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계좌가 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를 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이 편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삼성전자 지금 뭐 바닥권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주봉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자, 일봉은 이런 모습이죠. 계속 옆으로 행보하면서 바닥 다지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같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 AI 쪽, 지금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들 상당히 좋았죠. 우리 솔트룩스 같은 종목, 제가 야인시대 때 추천을 해드린 가격이 15,000원대예요. 솔트룩스는 15,090원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종가가 33,400원입니다. 100% 훨씬 더 넘게 수익이 나서 오늘 저녁에도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두뇌에 해당하는 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3요소가 칩하고 알고리즘하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관련되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가비아란 종목인데 요것도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려서 또 지난주에 추천해드렸습니다. 이거 지난주 월요일 날, 자, 이날 추천을 해드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가로, 매수가는 시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샀나 봐요. 아침에 한 3% 정도 이렇게 떠서 나왔는데요. 자, 이 가비아가 데이터하고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저 빅테크 기업들 보면 뭐 저 미국의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테슬라나 이런 쪽 보면 엔비디아 칩을 뭐 10만 장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전부 다 합쳐도 몇천 장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각을 하고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죠.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인프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데이터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데이터. 자, 그렇다면 저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가비아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 데이터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클라우드 쪽 사업을 많이 하니까요. 이 가비아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쌉니다. 지금 보시면 가비아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2,300억 정도예요. 자, 근데 실적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오죠. 2023년도에 한 426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어요. 426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는데 23년도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24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200억 좀 넘었죠. 3분기까지 200억 좀 넘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뭐 한 300억 이상 정도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시가총액 300억인데, 저 영업이익 300억 수준 24년도에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300억 수준이다. 주가 되게 싸지 않습니까? 되게 싼 기업입니다. AI인데 우리 시가총액 AI 기업들 중에 2,000억 넘는 기업들 많죠. 근데 실적 하나도 없이 야, 이거 잘못하면 망하지 않을까? 야, 이거 망할까 봐 무섭다. 이런 기업들 꽤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굉장히 싸고 AI 인프라 투자에 국가에서 투자하는 AI 인프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가비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섹터, 로봇 섹터를 또 한번 봐드려야죠. 로봇 섹터는 지금 진검승부가 아마 시작될 겁니다.
로봇주들, 저 로봇주 굉장히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1년 내내 로봇주 떠들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많이 투기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투기적으로 다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좀 그 경쟁이 지금 처음에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 경쟁은 치열하다 보면 기술력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뭐 대부분 적자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 따질 건 없겠지만요. 그래도 흑자나는 기업 중에 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보는 게 맞을 거예요. 눈에 딱 띄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참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이거 오늘 야인시대에서는 200% 넘게 수익이 난 거, 그거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뭐 여기서 3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좀 이렇게 빠진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조정입니다. 이런 급등락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한테 더블보다 더 이상 올라갔을 때, 더 위에 올라갔을 때 원금만 회수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신규로 노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을 확보하는 걸 확인하십시오. 지지라인을 지금 이렇게 거래 좀 터지면서 음선이 났잖아요. 기관들을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격도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추가로 조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지라인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만한 종목 하나, 작은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 뭐 잡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완전 잡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이 요거는 굉장히 작아요. 634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실적 부분들 계속 흑자 나는 기업이고요. 현대위아하고 지금 현대위아가 주차하는 로봇 그런 거 개발했는데 그런 거 같이 공동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흑자 나는 기업이, 로봇 기업이 시가총액 700억이 안 된다라면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종목이죠. 가비아라는 종목 한번 잘 보시고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제가 12월 달에 CES 관련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이제는 MWC 관련되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리는 행사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MWC에서도 핵심은 AI가 될 겁니다. 자, 저녁에는 또 야인시대 때 또 종목을 또 엄선을 했으니까 그 부분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이따 저녁에 야인시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